이건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입니다. 캐나다 요오 국립공원의 한 캠핑장에서 퓨마 습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한국에서 온 진돗개 한 마리가 목숨을 걸고 가족을 지켰다는 사실에 캐나다 전국은 물론 전 세계 언론까지 충격에 빠졌습니다. 평소엔 너무 조용해서 믿음이 가지 않기까지 했던 하얀 진돗개가 위험한 순간 보여준 놀라운 용기. 퓨마의 발톱에 상처를 입고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 작지만 위대한 순간이 한 국립공원 레인저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느린 개라고 여겼던 타로. 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인 건 훈련도 명령도 아닌 가족을 향한 단 하나의 사랑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평소 명령에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던 개가 위험한 순간엔 누구보다 빠르게 가족 앞에 나설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캐나다 전역을 감동시킨 한국견 타로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돗개의 충성심이나 특별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요오 국립공원에서 14년째 근무하고 있는 리처드 브레넌입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제 충직한 파트너 루카스와 함께 순찰을 나서죠. 루카스는 독일 셰퍼드인데 저와 함께 일한 지 벌써 8년째예요. 명령 한 번이면 즉시 반응하고 제 마음을 읽는 듯한 녀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저를 믿고 따라주는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그런데 6개월 전 우리 팀에 새로운 구성원이 합류했습니다. 바로 타로라는 이름의 진돗개였죠. 한국 유기견 보호소에서 온 녀석으로 국제구조견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오게 된 거예요. 처음 타로를 봤을 때가 아직도 생생해요. 중간 크기의 체구의 하얀 털을 가진 녀석이었는데 눈빛이 참 독특했습니다. 경계심이 강하면서도 어딘가 깊은 사색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어요. 루카스처럼 활발하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저를 관찰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타로를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루카스와는 너무나 다른 행동 패턴을 보였거든요. 명령을 내려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하고 때로는 제가 지시한 방향과 다른 곳을 바라보며 서 있곤 했어요. 마치 자기만의 생각과 판단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동료들은 아직 적응 기간이니까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속으로 이 녀석이 과연 임무에 적합한지 의문이 들었어요. 국립공원에서는 즉각적인 반응과 팀워크가 생명인데 타로는 항상 한 템포 늦은 느낌이었거든요. 타로의 훈련 과정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루카스는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주면 금세 익혔지만 타로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관찰하고 나서야 행동했어요. 추적 훈련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루카스가 곧장 목표물을 향해 달려갈 때 타로는 주변을 천천히 살피며 다른 경로를 찾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같은 훈련을 여러 번 반복해도 매번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행동을 단순히 훈련 부족이나 집중력 부족으로 해석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때부터 타로만의 특별한 능력이 발휘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은 남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었죠. 여름 휴가철이 되자 저는 가족들과 함께 요오 국립공원 내 캠핑장으로 휴가를 떠났습니다. 아내 세라와 두 아이들 엠마, 잭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루카스와 타로도 당연히 함께였고요. 캠핑장은 제가 근무하는 공원 내에 있어서 지형도 잘 알고 있고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루카스는 아이들 곁에 붙어서 놀아주고 저희가 텐트를 설치할 때도 옆에서 지켜보며 꼬리를 흔들었죠. 하지만 타로는 달랐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 계속 숲 가장자리를 맴돌며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코를 킁킁거리며 공기 중의 냄새를 맡고 귀를 쫑긋 세우고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에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조용했지만 이날은 유독 더 신경질적으로 보였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타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좀 신경이 쓰였습니다. 오후 내내 타로의 이상한 행동은 계속됐어요. 다른 캠핑객들의 개들은 모두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타로만 혼자서 계속 경계 모드였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간식을 주려고 해도 평소보다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속 숲 쪽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세라는 타로가 좀 예민한 것 같다며 걱정했지만 저는 그냥 새로운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타로의 행동은 계속됐죠. 우리가 모닥불을 피우고 마시멜로를 구워 먹을 때도 타로는 불빛이 닿지 않는 어둠 속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루카스가 아이들과 함께 공놀이를 할 때도 타로는 혼자서 캠핑장 경계를 순찰하듯 돌아다녔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적을 경계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세라는 타로가 우리를 지키려는 본능인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그저 예민한 성격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밤 10시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멀리서 작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는데 타로가 루카스보다 먼저 그 소리를 감지하고 귀를 쫑긋 세웠어요. 몇 초 후에야 루카스도 반응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사슴 한 마리가 캠핑장 근처로 나타났습니다. 타로는 이미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타로의 행동이 단순한 훈련 부족이나 예민함이 아니라 뛰어난 감각과 본능에서 나오는 거라는 걸 말이죠. 이 녀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날 밤이 되자 타로의 경계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긴장한 모습으로 캠핑장 주변을 맴돌았어요. 신기한 건 루카스까지 그 분위기에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평소 여유롭고 침착했던 루카스가 타로를 따라 조용히 경계 태세를 갖추기 시작한 거예요. 두 마리 모두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마치 보이지 않는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말이에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캠핑장의 분위기 자체가 이상해졌어요. 평소 이 시간이면 들려야 할 각종 야생동물들의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올빼미의 울음소리도 멀리서 들려오는 코요테의 하울링도 심지어 바람에 나뭇잎이 부딪히는 소리마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어요. 14년간 국립공원에서 일한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정적은 좋은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큰 포식자가 근처에 있을 때 다른 동물들이 숨을 죽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저희는 캠프파이어 주변에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하루 종일 놀아서 피곤한지 세라의 무릎에 기대어 졸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평소라면 정말 평화로운 순간이었을 텐데 어딘가 섬뜩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공기 자체가 무겁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세라도 이걸 느꼈는지 자꾸 주변을 둘러보며 불안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타로는 모닥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숲 쪽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자세가 마치 전쟁터의 파수꾼 같았어요. 귀를 바짝 세우고 몸을 약간 앞으로 기울인 채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소 활발했던 루카스도 평소처럼 저희 곁에 누워있지 않고 타로 근처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경계하고 있었어요. 두 마리의 개가 모두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로 뭔가 위험한 게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개들이 좀 이상하지 않아? 라고 세라가 속삭였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14년간 국립공원에서 일하면서 동물들의 행동 변화가 종종 위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었죠. 특히 훈련받은 개들의 경우 인간이 감지하지 못하는 위험을 미리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타로는 계속해서 같은 방향을 응시하고 있었고 가끔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아이들은 못 들었지만 저와 세라는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어요. 마치 조심해, 뭔가 오고 있어라고 경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게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죠. 자정이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타로가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숲 쪽으로 몇 걸음 다가갔어요. 그 움직임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조용하지만 결연한 의지가 담긴 걸음이었어요. 루카스도 즉시 따라 일어났죠. 저는 본능적으로 긴장했습니다. 아이들을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일어나 손전등을 집어들었어요. 세라에게 눈짓으로 아이들을 지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닥불이 타들어가며 어둠이 더욱 짙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어둠 속에서 노란 눈동자 두 개가 반짝였습니다. 처음엔 사슴인 줄 알았는데 그 눈의 위치가 너무 높았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서 사슴과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위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전등을 그 방향으로 비추자 제 심장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바로 성인 퓨마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퓨마는 우리로부터 약 20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었어요. 크고 근육질의 몸체 그리고 우리를 관찰하는 날카로운 눈빛이 손전등 불빛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퓨마는 일반적으로 인간을 피하는 동물이지만 때로는 호기심이나 배고픔 때문에 위험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캠핑장처럼 음식 냄새가 나는 곳에서는 더욱 그렇죠.
세라, 아이들을 깨우지 말고 천천히 텐트 쪽으로 이동해라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퓨마와 눈이 마주쳤을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큰 소리, 그리고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것 등이요.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면서 퓨마와 시선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곰태치 스프레이를 찾기 위해 손을 더듬었어요. 이때 타로가 정말 놀라운 행동을 보였어요. 이 조용하고 신중했던 녀석이 갑자기 퓨마 앞으로 나서며 몸을 낮추고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털이 곤두서고 이빨을 드러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죠. 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본 타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마치 전혀 다른 동물로 변신한 것 같았습니다. 루카스도 타로 옆으로 다가가 같은 자세를 취했지만 타로의 기세가 훨씬 강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큰 맹수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퓨마는 잠시 멈춰 서서 상황을 판단하는 듯 했습니다. 두 마리 개의 위협적인 자세와 으르렁거리는 소리, 그리고 제가 손전등을 비추며 팔을 크게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몇 초간의 긴장된 대치가 이어진 후 퓨마는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타로가 아니었다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타로에 대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퓨마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생각하니 불안했어요. 텐트 안에서 뒤척이며 밖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하지만 타로는 아예 잠을 자지 않았어요. 밤새도록 캠핑장 경계를 순찰하며 숲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텐트 근처로 다가와 제 손을 킁킁 맡으며 안심시키려 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경계 근무에 보냈죠. 마치 우리 가족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새벽 3시쯤 되었을 때 저는 살짝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런데 타로의 낮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텐트 밖을 보니 타로가 어젯밤보다 더 긴장한 자세로 특정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도 바로 옆에서 같은 방향을 주시하고 있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텐트에서 나와 손전등을 들고 타로가 바라보는 방향을 살펴봤는데 처음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타로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평소보다 훨씬 낮고 위협적인 소리로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몇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완전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시 손전등을 비춰보니 정말로 어젯밤에 그 퓨마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엔 더 가까이 접근해 있었습니다. 약 15m 정도의 거리에서 우리를 관찰하고 있었죠. 아마도 어젯밤에 쫓겨난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아니면 이 지역이 자신의 영역이라는 인식 때문에 다시 온 것 같았어요. 퓨마는 때로 이런 고집스러운 면을 보이거든요. 저는 즉시 세라를 깨웠습니다. 여보, 조용히 아이들을 깨워서 차 쪽으로 이동시켜. 지금 당장. 목소리는 최대한 낮게 했지만 긴급함은 충분히 전달됐어요. 세라는 제 표정을 보자마자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아이들을 조용히 깨워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켰죠. 저는 곰태치 스프레이를 손에 들고 위험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타로는 이미 가장 앞쪽에 서서 퓨마를 향해 경계하고 있었어요. 몸집으로는 절대 상대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타로의 자세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젯밤보다 더 자신감 있고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루카스는 타로보다 약간 뒤에서 지원하는 자세를 취했지만 분명히 긴장하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타로는 달랐죠. 전신으로 내가 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몸집에서 나오는 강인함과 용기가 정말 놀라웠어요.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퓨마가 더 이상 관찰만 하지 않고 실제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호기심에 이끌렸거나 자신의 영역을 확인하려는 본능 때문인 것 같았어요. 퓨마는 보통 인간을 피하지만 때로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특히 새끼를 데리고 있거나 배가 고플 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저는 곰태치 스프레이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리가 멀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엔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스프레이의 사정거리는 약 3-4m 정도인데 퓨마는 아직 10m 정도 떨어져 있었거든요. 너무 일찍 사용하면 한 번의 기회를 날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때 타로가 결정적인 행동을 보였어요. 퓨마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자 타로는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격렬하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퓨마를 향해 몇 걸음 더 다가갔어요.
이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로의 의도는 분명했어요. 퓨마와 우리 가족 사이의 거리를 벌리고 자신이 방패 역할을 하겠다는 거였죠. 순간 퓨마와 타로 사이의 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퓨마가 타로의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도전으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갑자기 앞발을 휘둘렀습니다. 날카로운 발톱이 타로의 목덜미를 핥히었고 순간 피가 스며나왔어요. 하지만 타로는 비명을 지르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격렬하게 짖으며 퓨마에게 맞섰어요. 타로. 저도 모르게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졌어요. 타로의 필사적인 저항, 저의 큰 소리, 그리고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합쳐져 퓨마를 압도했습니다. 여기에 제가 곰태치 스프레이를 뿌리자 퓨마가 잠시 주춤하더니 천천히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어요. 타로는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도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퓨마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루카스도 용기를 내어 타로를 도우려 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진정한 용기를 보인 건 타로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처음에 믿지 못했던 이 작은 진돗개가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크기나 힘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로 가족을 지켜낸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퓨마가 완전히 사라진 후 저는 급히 타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목덜미의 상처가 생각보다 깊어 보였어요. 하얀 털 사이로 빨간 피가 계속 스며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타로는 제가 다가와도 여전히 숲 쪽을 바라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아직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처의 고통보다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는 듯이 말이죠. 세라가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왔고 저는 타로의 상처를 임시로 처치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을 줄 정도로 깊지는 않았지만 꽤 길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소독약을 바르고 거즈로 감싸는 동안에도 타로는 꿈쩍하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웠을 텐데도 끙소리 하나 내지 않고 참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치료하는 동안에도 계속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완전히 깨어서 타로의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엠마는 타로가 우리를 지켜줬구나라며 눈물을 글썽였고 잭은 타로 괜찮아? 라며 조심스럽게 다가가더라고요. 그제서야 타로가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며 아이들을 안심시키는 듯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어요. 저는 즉시 가장 가까운 동물병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벽 6시였지만 응급 상황이라고 설명하니 바로 받아주겠다고 하더군요. 캠핑 장비를 급히 정리하고 타로를 차에 태웠어요. 차에 오르면서도 타로는 계속해서 창문 밖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팠을 텐데도 눈을 감지 않고 끝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40분 동안 저는 백미러로 타로를 계속 관찰했습니다. 보통 상처를 입은 개들은 축 늘어지거나 잠을 자려고 하는데 타로는 달랐어요. 창밖 풍경을 주시하며 혹시 위험한 것이 따라오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차들이 지나갈 때도 예민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정말 끝까지 우리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병원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의사가 상처를 자세히 살펴보고 치료하는 동안에도 타로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이 안전한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마취 없이 상처를 봉합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어요. 이 개는 정말 특별하네요. 수의사 선생님이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정도 상처를 입고도 이렇게 의식이 또렷하고 사명감을 갖고 있는 개는 처음 봅니다. 정말 용감한 개군요. 저도 동감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조용하고 신중한 개라고만 생각했던 타로가 실제로는 뛰어난 판단력과 용기를 가진 진정한 전사였다는 걸 깨달은 거죠. 치료를 마친 후 타로는 깔끔하게 붕대가 감긴 상태로 저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타로의 경계심은 계속됐어요. 아직 모든 위험이 지나간 건 아니라라는 듯한 모습이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작은 개가 얼마나 큰 책임감을 갖고 우리를 지키려 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타로의 용맹한 이야기는 곧 SNS와 지역 뉴스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에서 온 유기견이 캐나다에서 가족을 구한 감동적인 스토리로 소개됐죠. 처음에는 지역 신문사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는데 그 기사가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어요. 심지어 한국의 언론에서도 연락이 와서 진돗개의 용맹함에 대한 특집 기사를 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타로를 보러 요호 국립공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주말이면 영웅계 타로를 만나러 왔다며 방문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어요. 아이들은 타로에게 간식을 주고 싶어 했고 어른들은 사진을 찍고 싶어 했죠. 현지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심지어 TV 프로그램에서도 출연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타로는 유명해지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여전히 매일 아침 저와 함께 순찰을 나서고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방문객들이 아무리 관심을 보여도 적당히 인사만 하고 금세 다시 주변 경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다만 예전보다 더 세심하게 주변을 살피고 더 신중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진 것 같았어요.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도 타로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특별 공로상과 함께 명예 레인저라는 타이틀도 받았어요. 동료들도 이제 타로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느리고 신중한 개라고 평가했지만 이제는 전략적이고 용감한 개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심지어 다른 구조견들의 훈련에도 타로를 모델로 삼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루카스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루카스가 항상 선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타로를 리더로 인정하고 따르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순찰을 나갈 때도 타로가 앞장서면 루카스가 자연스럽게 뒤를 따르더라고요. 두 마리의 팀워크가 훨씬 좋아졌고 서로를 보완하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저 역시 타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조용한 개로만 생각했던 타로가 실제로는 뛰어난 직감과 판단력을 가진 전략가였던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영웅이었어요.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것도, 항상 신중하게 행동했던 것도 모두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지금도 타로는 저와 함께 요호국립공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순찰을 나설 때마다 저는 타로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해요.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정한 가치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용기란 크기나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입니다. 여러분, 타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처음엔 믿지 못했던 한국 진돗개가 결국 온 가족을 구해낸 이야기. 정말 가슴 뭉클하지 않으셨나요? 타로를 통해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가장 조용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누군가의 진짜 가치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요. 지금도 타로는 리처드와 함께 요호국립공원을 지키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의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타로처럼 조용하지만 놀라운 용기를 가진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돗개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나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